텅 비고 싸늘한 가게 안. 제 세상의 전부였던 거대한 가마솥은 마지막 온기마저 잃은 채 차가운 고철 덩어리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마솥을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를 대로 말라버린 눈물샘에서는 피가 섞인 소금물이라도 나올 것 같았죠. 제 50년 인생, 제 청춘, 제 남편의 땀방울이 담긴 이 가게를 내 아들 오세훈이 단돈 몇 푼에 팔아넘겼습니다. 저는 가마솥을 통통통 두드리며 핏발선 눈으로 텅 빈 가게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놈은 모든 걸 훔쳐갔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진짜는 훔쳐가지 못했어. 과연 낡은 가마솥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며 엄마의 소름 돋는 복수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 통쾌한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저희 시니어 극장의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 작은 국밥집은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구수한 육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뚝배기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죠. 그날은 제 아들 세훈이가 가게를 물려받기로 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녀석은 번듯한 대학까지 나와 대기업에 다니다가 결국 제 뒤를 잇겠다며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이 기름때 낀 주방이 내 놈이 있을 자리가 아닌데. 어머니 이제 가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이제 저 뒤에서 편히 쉬세요. 제가 이 국밥집 전국 최고의 프랜차이즈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들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50년 세월이 담긴 이 국밥은 돈으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성이었고 시간이자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빛나는 눈빛 앞에서 늙은 어미의 걱정은 잔소리가 될 뿐이었죠. 어머니 가게 명의랑 권리금 계약 문제 때문에 여기 도장만 좀 찍어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들이 내민 서류는 까막 눈인 제게는 그저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제 평생이 담긴 도장을 아들이 가리키는 곳에 꾹 하고 눌렀습니다. 며느리조차 어머님 그래도 서류는 한번 읽어보시고라며 말렸지만 저는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됐다. 내 아들이 하는 일인데 뭘. 그것이 제 평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도장을 찍은 바로 다음 날 아들은 제게 두툼한 돈 봉투와 함께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좀 쉬세요. 친구분들이랑 제주도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제가 다 예약해뒀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가보는 제주도 여행에 어린아이처럼 들떴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향하던 제 발걸음이 멈춰 선 것은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50년 전통의 박말순 원조 국밥이 대형 프랜차이즈 더진국에 전격 인수되었습니다. 더진국의 오세훈 대표는 어머니의 장인 정신을 이어받아 오세훈 대표. 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녀석은 가게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제 가게를 팔아넘길 작정이었던 겁니다. 저는 택시를 돌려 미친 사람처럼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는 이미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제 평생의 손때가 묻은 낡은 간판은 바닥에 내동댕 잊혀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아들과 가게를 인수한 프랜차이즈 사장이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아들의 당황한 얼굴. 저는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제게 악을 썼습니다. 왜 이러세요? 어머니가 전부 동의하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왜 딴소리세요? 그의 손에 들린 계약서. 제가 어제 아무것도 모르고 찍었던 바로 그 도장. 녀석은 법을 무기 삼아 제 등 뒤에 칼을 꽂았던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장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미 계약은 끝났습니다. 이러시면 업무 방해입니다. 그들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가게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습니다. 제 모든 것이 제 아들의 손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텅 비고 싸늘한 가게 안 거대한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이 가마솥.
남편과 함께 넉마주의 시장을 뒤져 엿과 바꿔왔던 우리 부부의 첫 재산. 지난 50년간 단 하루도 불이 꺼진 적 없었던 내 심장. 저는 가마솥을 통통통 두드리며 핏발선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놈은 모든 걸 훔쳐갔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진짜는 훔쳐가지 못했어. 그렇습니다. 녀석은 가게를 훔쳐갔지만 이 가게의 진짜 영혼은 훔쳐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마솥 아래 수십 년간 저와 남편만이 알고 있었던 낡은 벽돌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기름 종이에 쌓인 비밀 아궁이 속에는 이 가게 터의 진짜 땅 문서와 단 한 번도 아들에게 보여준 적 없었던 진짜 원조 비법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게를 아들에게 빼앗긴 어머니.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아무도 몰랐던 진짜 비법이 남아 있었다. 과연 그녀는 이 마지막 무기로 어떻게 아들의 배신을 심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인가? 그 소름 돋는 반격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낡은 땅 문서와 기름때 묻은 비법서를 품에 안은 그날 밤, 저는 제 가게가 내려다 보이는 길 건너편 허름한 여인숙에 몸을 숨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제 가게는 밤새도록 불을 밝혔습니다. 낯선 인부들이 드나들며 제 50년 손때가 묻은 낡은 식탁과 의자들을 땔감처럼 밖으로 내던졌고 더진국이라는 번지르르한 간판이 낡은 처마 위에 새로 걸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심장은 마치 새꼬챙이로 후벼 파이는 듯 아팠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새도록 남편이 남긴 비법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제 영혼에 새기듯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돼지뼈는 3번 삶아 첫 물은 버리고 두 번째 물은 채소 육수로 세 번째 물은. 그 안에는 제가 아들에게조차 가르쳐주지 않았던 박간의 국밥의 진짜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요란한 풍악소리와 함께 더진국 박말순 원조 국밥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 날 제 아들 세우는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가게를 인수한 프랜차이즈 사장과 함께 테이프를 끊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TV 카메라 앞에서 그는 제가 미리 써준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유창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50년 장인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 더 많은 분들께 최고의 국밥을 대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 그놈은 저를 2번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거라. 내 이름과 내 역사를 훔쳐서 내 놈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할미가 똑똑히 지켜봐 주마. 처음 며칠간 가게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50년 전통이라는 이름값과 화려한 개업 행사 덕분이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자 가게 앞을 지키던 긴 줄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아닌 실망감이 서려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첫 손님인 척 그 가게에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냄새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내 국밥이 아니다. 뽀얀 국물은 그럴싸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뼈의 진한 맛이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고기는 제가 평생 지켜온 그 부위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김치, 깍두기의 맛이 형편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이름을 내건 모욕적인 가짜 국밥이었습니다.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원조 국밥이라고? 에이, 그냥 평범한 프랜차이즈 맛이네. 할머니 살아계실 때랑은 맛이 완전히 달라. 뭔가 빠졌어. 저는 조용히 국밥 그릇을 비우고 계산을 하며 젊은 주방장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총각, 국물 맛이 예전 같지 않네. 혹시 비법서대로 안 하는 게야? 제 말에 주방장은 당황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정량 정법대로만 조리합니다. 입맛에 안 맞으시면 다시 안 오시면 됩니다. 가게를 인수한 프랜차이즈 사장 최 대표였습니다. 그는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저를 훑어보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로 그의 의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인숙방에서 제 복수의 첫 번째 단추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짜 원조 국밥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박간의 국밥의 진짜 맛은 비법서가 아니라 50년을 버텨온 낡은 가마솥과 매일 아침 새로 담그는 깍두기의 궁합에 있다. 지금 그곳에는 할머니의 영혼이 없다. 제 글은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에 실망했던 손님들이 하나둘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진짜 원조의 맛을 아는 자의 등장은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최 대표가 직접 제 허름한 여인숙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게 맛에 대해 불평하는 평범한 노인인 줄로만 알았던 저를 보고 적잖이 놀란 눈치였죠. 그는 제 앞에 두툼한 돈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어르신께서 진짜 비법을 알고 계신 분 같군요. 이 돈을 받으시고 저희 주방 총괄 고문으로 와주십시오.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조력자로 끌어들여 진짜 비법까지 손에 넣으려는 속셈이었죠. 가짜 조력자. 제 복수국의 두 번째 악마가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적의 심장부로 다시 돌아가게 된 주인공. 그녀는 과연 프랜차이즈 사장이라는 가짜 조력자를 이용하여 어떻게 아들의 숨통을 조여갈 것인가? 그리고 그녀가 계획하는 가장 통쾌한 복수의 무대는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그 소름 돋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온 내 가게의 주방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50년간 내 몸의 일부였던 낡은 조리대와 칼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기계들이 괴물처럼 들어서 있었죠. 공기 중에는 구수한 육수 냄새 대신 표준화를 위해 첨가된 조미료의 역한 냄새가 떠다녔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내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내 가게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영혼 없는 공장이었죠. 저는 주방 총괄 고문이라는 번지르르한 직함을 달았지만 젊은 주방장들과 직원들은 저를 그저 운 좋게 돈벼락 맞은 시골 할머니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존경이 아닌 은근한 무시와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입체적 압박 환경이었습니다. 어르신 레시피에는 분명 돼지 사고를 12시간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저희는 시간 단축용 농축액이 있습니다만 어르신 깍두기는 본사에서 납품받는 걸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담그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그들의 모든 질문에 저는 그저 늙고 고집센 노인인 척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요. 이 할미 말대로만요. 제 고집에 주방 안의 불만은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만은 제 아들, 이제는 오 대표님이라 불리는 오세훈에게로 향했죠. 한편 가게를 인수한 프랜차이즈 사장 최 대표는 매일같이 제게 찾아와 진짜 비법을 캐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제자인 척 연기했죠.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의 손길이 닿으니 국물 맛이 조금씩 예전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비법이라도 더 있으신 겁니까? 예를 들면 그 전설의 가마솥 같은. 그의 혀는 뱀처럼 교활했고 그 눈빛은 독사의 그것처럼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수룩하게 웃으며 그의 말을 받아 넘겼습니다. 비법은 무슨? 그냥 손맛이지, 손맛.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밤마다 제 아들 세훈을 따로 만나 저를 어떻게 구슬릴지,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남은 비법까지 빼낼 수 있을지를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 어디 한번 해보거라.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를 의심하며 진흙탕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 보거라. 저는 제 복수의 첫 번째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들 사이에 균열을 만드는 것이었죠. 저는 최 대표에게는 자네 아들은 아직 장사꾼의 기본도 모르는 애송이야. 저런 놈을 믿고 어떻게 큰일을 하나라며 세훈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훈에게는 최 대표 저놈 눈빛을 보니 딱 사기꾼 관상이야. 너를 이용만 하고 헐값에 쫓아내려는 속셈이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며 최 대표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었죠. 나의 이간질은 메마른 장작 더미에 던져진 불씨처럼 순식간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훈은 최 대표가 자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가게 운영을 결정하는 것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표는 세훈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몰래 가게 돈에 손을 대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완벽했던 동맹은 보이지 않는 균열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정적인 한 수를 던졌습니다. 저는 가게가 가장 바쁜 점심시간에 일부러 주방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육수에 제가 몰래 숨겨온 잘못된 약재를 한 줌 털어 넣은 것입니다. 그날의 국밥은 끔찍할 정도로 쓰고 떫은 맛이 났습니다.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이게 무슨 맛이야? 도저히 못 먹겠네. 원조라더니 사기 아니야.
최 대표와 세훈이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저는 모든 것을 망쳐버린 죄인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연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늙어서 약재를 잘못 넣었나 보네. 아이고. 제 연기에 세훈은 이성을 잃고 제게 악을 썼습니다. 이 늙은이가 가게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하지만 최 대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제 아들 세훈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 대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르신을 제대로 모시라고 했을 텐데요. 당신 일부러 어르신을 자극해서 가게를 망하게 하려는 속셈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닥치시오. 당신을 믿은 내가 바보였군. 이 가게의 모든 운영권은 오늘부로 내가 직접 맡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가게에 발 들릴 생각 마시오. 그렇게 제 아들은 자신이 팔아넘긴 바로 그 가게에서 자신이 끌어들인 뱀에게 물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채 가게를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주 희미하게 제 아내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아들과 가짜 조력자를 완벽하게 이간질하고 아들을 파멸의 첫 단계로 밀어넣는데 성공한 주인공. 하지만 이제 가게의 모든 것을 손에 쥔 진짜 악마, 최 대표가 그녀의 목을 조여온다. 과연 그녀는 이 교활한 뱀의 혀를 피해 어떻게 마지막 복수를 완성할 것인가? 그 숨막히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아들 세훈이 쫓겨난 후 가게의 모든 권력은 최 대표의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앞에서 충직한 제자인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먹잇감을 앞에 둔 뱀처럼 노골적인 탐욕과 서늘한 계산으로 번뜩였죠. 그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값비싼 원목 책상과 가죽 의자로 꾸며진 그곳은 마치 뱀의 둥지처럼 차갑고 인공적인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거액이 찍힌 수표 한 장을 밀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장난은 그만하시죠. 아드님도 사라졌으니 이제 방해물은 없습니다. 이 돈을 드릴 테니 어르신께서 알고 계신 진짜 비법을 전부 넘기시죠. 특히 그 가마솥의 비밀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인 척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가마솥의 비밀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냥 오래된 솥일 뿐인데. 제 대답에 최 대표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이 한 지역 신문과 인터뷰했던 기사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박간의 국밥 맛의 진짜 비밀은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마솥 자체에 있습니다. 이 솥이 없으면 그 누구도 이 맛을 흉내낼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교활한 뱀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낡은 인터뷰 기사까지 찾아내어 이 가게의 진짜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어르신, 더 이상 발뺌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 가게 그리고 저 가마솥. 이제 전부 제 것입니다. 순순히 협조해 주시면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드리죠. 하지만 끝까지 버티신다면. 그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당신 아들처럼 이 바닥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가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히 내 놈 따위가 내 남편의 영혼이 담긴 저 가마솥을 탐내? 알았다 이놈아.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기꺼이 보여주마. 지옥의 문을 여는 방법을.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진짜 비법은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단 한 번만 전수할 수 있어. 내일 밤 가게 문을 닫고 당신과 나 단둘이 남았을 때 이 가게의 모든 것을 넘겨주겠소. 제 제안에 최 대표의 얼굴에 마침내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제 덧단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 날 밤. 가게의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셔터가 내려진 주방에는 저와 최 대표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주방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죠. 저는 거대한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최 대표를 향해 말했죠. 이 가마솥의 비밀은 바로 기다림이요. 저는 마치 신성한 의식이라도 치르듯 가마솥 아래의 비밀 아궁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름 종이에 쌓인 진짜 땅 문서와 원조 비법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 대표의 눈이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맞소. 이것이 바로 박간의 50년의 역사요. 그리고 이제 자네 것이 될 것이지. 저는 비법서를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비법서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이 그 낡은 종이 쪼가리에 집중되어 있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가 미리 풀어두었던 주방 가스 밸브를 아주 천천히 끝까지 열었습니다. 쉬잉 마이너스하고 죽음의 가스가 새어 나오는 소리가 뱀의 속삭임처럼 조용한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게 뒷문으로 유령처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라이터 하나가 들려 있었죠. 마침내 악마를 자신만의 지옥으로 초대한 주인공. 그녀는 과연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이 가게를 복수와 함께 불태워버릴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잃은 채 쫓겨났던 아들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모든 것이 폭발할 운명의 순간, 그 숨막히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가게 뒷골목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등을 기댄 채 나는 낡은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치직치직. 부싯돌이 긁히는 마찰음이 내 심장이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 문 너머에는 내 50년 인생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아들을 키워낸 땀방울,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는 교활한 뱀 한 마리. 이 라이터를 던져 넣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나의 역사도 저 악마의 탐욕도 모두 한 줌의 잿더미가 되어 사라지겠죠. 그래, 그것으로 족하다. 내 남편의 영혼이 담긴 이 가게를 저 더러운 뱀의 뱃속에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결심을 굳히고 라이터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내 눈동자 속에서 지옥의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내 손목을 붙잡는 거칠고 다급한 손길. 돌아본 그곳에는 며칠 사이 깡마른 몰골이 된 내 아들 오세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내 손에 들린 라이터를 보고 사색이 되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인생까지 망치지 마세요, 제발. 내 인생? 내 인생은 내 놈이 이 가게를 팔아넘긴 그 순간 이미 망가졌다. 비켜라. 저놈과 함께 내 모든 것을 여기서 끝낼 것이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이 듣기에도 낯설 정도로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짐승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최 대표 그놈한테 쫓겨나고 길바닥에 나앉고 나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국밥 한 그릇이 세상 그 어떤 돈보다 소중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단 말입니다. 아들의 울음 섞인 절규. 그 진심 어린 후회가 강철 같았던 내 심장을 아주 조금씩 녹여내리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그때 가게 안에서 최 대표가 굳게 닫힌 뒷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가스 냄새를 맡고 패닉에 빠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기 누구 없소. 문 좀 열어주시오. 살려주시오. 악마의 비명소리. 그것은 내 복수가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축포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는 내 아들이 내 피부치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나는 갈등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불태우고 복수를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이 어리석은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인가? 내 손에서 라이터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뺨을 아주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내 애비 몫이다. 나는 반대쪽 뺨을 다시 한번 후려쳤습니다. 이것은 내 어미 몫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아들을 내 품에 아주 꽉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버릴 수 없는 내 몫이다. 아들은 내 품에 안겨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내 마음속 모든 증오와 분노가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의 모든 재사문서 위조 횡령을 자백했고 최 대표의 모든 범죄 사기 계약, 살인 협박을 증언했습니다. 최 대표는 구속되었고 아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게의 소유권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고 제 손에는 단 한 푼의 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1년 후 낡은 가게가 있던 바로 그 자리. 박말순 원조 국밥이라는 간판이 예전보다 더 환하게 다시 걸렸습니다. 가게 안은 예전처럼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의 풍경은 조금 달라져 있었죠. 거대한 가마솥 앞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내가 아닌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나르는 내 아들 세훈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가게의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가게의 유일한 직원이자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배우는 수습생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늦은 저녁. 나는 아들 앞에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뽀얀 국물 속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버렸던 내 인생의 맛이다. 이제부터 내 손으로 내 땀으로 이 맛을 다시 찾아내거라. 평생에 걸쳐서라도.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50년 된 낡은 가마솥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다시 구수한 희망의 김이 밤하늘을 향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을 심판하되 그를 파멸시키는 대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 어머니의 가장 위대한 복수. 저희 시니어 극장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는 또 다른 지옥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